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스마트폰에 직접 찍은 사진 몇 장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많이 찍으시는 분은 뭐 몇백 장씩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런 사진을 PC의 배경화면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경화면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PC로 옮겨야겠죠. PC의 바탕화면에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고요. 새로 만들기로 들어가서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배경화면으로 쓸 사진을 넣어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름을 배경화면으로 써줘야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겠죠. 자, 배경화면 써주고요. 자, 그 다음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PC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방법은 다양하죠. 케이블로 직접 PC와 연결을 해서 복사해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카톡을 이용해서 본인한테 사진을 보내는 식으로 해서 PC 카톡으로 내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간단하게 카톡을 이용해서 내려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카톡을 실행하고요. 자, 여기서 친구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본인 프로필 사진 있죠? 제일 위에 있죠? 자, 이걸 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나와의 채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나한테 사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래쪽에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앨범 누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찍은 사진들이 전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원하는 사진을 전부 선택을 해줍니다. 차례대로 번호가 붙게 되죠. 자, 또 터치 해줬습니다. 자, 전부 선택이 됐죠. 자, 이거를 보내주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보낸 사진을 PC 배경화면으로 쓸 거죠. 화질이 좋아야겠죠. 그래서 우측 하단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원본에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전송 버튼 누르세요. 자, 그러면 사진들이 전부 전송이 되죠. 전부 묶여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PC 카톡에서 사진을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 페이지 여기 누르시면 사진 7장 보냈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이거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바로 뜨네요. 자, 이거 그대로 다운 받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위쪽에 있는 서랍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사진 동영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묶여져 있는 사진을 다운받으면 되죠. 여기 체크하시고요. 자,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세요.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파일 저장 완료됐다고 나오죠. 자, 폴더 열기 바로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내 PC에 있는 문서에 카카오톡 받은 파일에 다 들어와 있어요. 자, 이 파일들을 좀 전에 우리가 배경화면 만든 폴더 있죠? 그 안에 넣습니다.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래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부 옮겨졌겠죠? 배경화면 폴더 열어보시면 전부 나오죠. 자, 이제 이것들을 배경화면으로 지정을 할게요.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개인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배경 잠금화면 색이라고 있죠? 자, 이 개인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경이 사진으로 돼 있죠? 자,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진이 나오는 건데 아래 찾아보기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사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찾아보기 누르고요. 우리가 좀 전에 바탕화면에 이렇게 폴더 만들어 놨잖아요. 배경화면 안에 들어가면 사진들 나오죠? 자,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 선택하고 사진 선택해 주시면 바로 그 사진으로 바뀌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틈틈이 찍은 사진을 그냥 저장만 해놓으면 아깝죠? 이 배경화면이 슬라이드쇼로 여러분이 찍은 사진을 계속 바꾸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배경화면이 계속 바뀌면 훨씬 더 의미 있게 배경화면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사진을 누르시고 슬라이드쇼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 찾아보기 버튼 누릅니다. 자, 여기서 내가 지금 지정한 배경화면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폴더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경화면이 내가 지정한 폴더에 있는 모든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보여지게 됩니다. 훨씬 의미 있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원래대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아까 마찬가지로 개인 설정도 들어가세요. 자, 여기에 사진을 계속 얹다 보면 최대 5개까지 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원래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진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찾아보기 누르시고요. C 드라이브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폴더 열어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웹이라고 있어요. 이 웹 폴더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4K 스크린 월페이퍼라고 나오죠. 이 폴더 안에 윈도우 10에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배경 화면들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시 불러오시면 되겠어요. 자, 스크린 열어보시면 원래 들어있던 기본 사진들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다시 월페이퍼 들어가시면 뭐 꽃이라든지, 그 다음 윈도우 10의 기본 화면, 그 다음 윈도우 기본 화면, 이런 것들 그대로 나오죠. 이거 선택을 해주시면 원래 사진으로 다시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차피 찍은 사진들인데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시청 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3분 팁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미지로 검색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웹 브라우저에서 검색 시에 사진에 있는 뭐 물체라든지 식물 같은 것들을 검색을 하고 싶은데 이름을 모르거나 단어를 몰라서 애매한 경우가 있죠. 자, 이럴 때 아주 쉽게 이미지로 검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검색창에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또는 음성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때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미지 버튼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검색창에 카메라 모양이 하나 더 들어오게 돼요. 자, 여기서 이 카메라 버튼을 누르고요. 이미지 업로드 중이라는 버튼을 누르고요. 파일을 선택한 다음 내 컴퓨터에서 그 파일을 선택을 해서 열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자, 이게 다 귀찮으시면 찾고자 하는 이미지를 그냥 들어다가 얹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차를 하나 찍어 왔는데요. 자, 이걸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 드래그해서 이 위에 그냥 얹습니다. 자, 물론 업로드하는 시간은 약간 걸립니다. 자, 제가 찍은 사진은 이거고요. 이거에 관련된 이미지를 찾아주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사진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보여줘요. 컴팩트,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라고 나오죠. SUV라고 나오죠. 하지만 정확한 차종은 안 나오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자, 비슷하게 찍힌 이미지 중에서 찾아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같으네요. 그죠? 자, 이거 눌러보시면 자, 산타페라고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자, 식물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카메라 버튼 누르고요. 찾고자 하는 식물 드래그해서 얹어줍니다. 자, 그러면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검색어라고 해서 스무스, 솔로몬스, 시일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 있네요. 이거네요. 자, 모양 같죠? 자, 이거 보시면 둥글레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식물에 대한 기본 정보가 쭉 나오게 되죠. 뿌리 줄기에 고대 솔로몬 왕의 도장과 유사한 흉터가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고요. 물론 유사한 이미지도 여기 전부 아래쪽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자, 벌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눌러주시고 벌레 사진 그대로 얹어줍니다.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검색어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 있죠. 거의 뭐 비슷하네요. 이거 같으네요. 그죠? 자, 눌러보시게 되면 자, 찾아보시면 자, 이거네요. 똑같이 생겼죠? 자, 이거 눌러보시게 되면 자, 이 벌레가 맞는 것 같으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고요. 이 구글은 아무래도 외국 사이트하고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영문이 나올 때는 간단하게 또 번역을 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화면에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한국어로 번역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거는 해충인가 봅니다. 레이디버그 번데기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구글의 이미지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사진의 이미지도 간단하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눈을 많이 쓰는 만큼 기사 같은 것들을 볼 때 누군가 읽어줬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설, 웹페이지 등을 가리지 않고 컴퓨터 화면에 텍스트로 된 것은 무엇이든 읽어주는 윈도우 10의 기능과 화면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돋보기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윈도우 10에서 웹페이지를 읽어주는 것을 시연을 해보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처음 배우는 분들을 위해 컴퓨터 기초 사용법 모바일 기기 사용법 윈도우 운영 자, 텍스트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진건님의 빈처라는 소설인데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윈도우에서 자동으로 읽어주는 기능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돋보기 기능을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시작 버튼을 눌러서 돋보기 기능을 찾아도 되지만 단축키로 간단하게 열어줄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 상단 숫자 키 오른편에 있는 마이너스나 또는 플러스 키를 윈도우 키와 동시에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돋보기 기능이 나오고요. 우측 옆에 보면 여기에서 읽기라고 해서 버튼이 보이죠?
이 돋보기 창이 열려 있어야지만 읽어줄 수가 있어요. 자, 원하는 곳에 커서를 찍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과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한번 쳐줍니다. 그것이 어째 없을까? 아내가 창문을 열고 무엇을 찾더니 입안말로 중얼거린다. 무엇이 없어. 자, 그만 읽을 때는 아무 키나 눌러주시면 돼요. ESC 키 눌러도 되고요. 뭐 다른 키 아무거나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읽어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지정한 구역만 읽어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끝까지 계속 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긁었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 알트 엔터 나는 치면 그만 묵묵하였다. 자, 그 구간만 읽고 끝나버리죠.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읽은 것은 텍스트 문서고요. PDF 문서도 이렇게 읽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인데요. 자, 이거를 그대로 읽어볼게요. 자, 그 대신 이 PDF는 그냥 이렇게 클릭을 하게 돼도 컨트롤 알트 엔터를 쳐도 읽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서를 수정할 수 없게끔 지정을 했다든지 이런 저장 방식에 따라서 달라요. 이럴 때는 원하는 부분만 긁으세요. 긁고 컨트롤 알트 엔터 칩니다. 그것이 어째 없을까? 아내가 창문을 열고 무엇을 찾더니 입안말로 중얼거. 자, 이렇게 해주면 읽어줄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컴퓨터에서 열린 어느 워드 프로그램이라든지 문서 프로그램에서 전부 다 읽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서 프로그램 뿐만이 아니고요. 웹페이지도 읽어주게 됩니다. 자, ib96.com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컴퓨터 기초과정에 들어가서 자, 여기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똑같이 커서를 여기다 하나 찍어요. 그렇죠? 자, 하지만 여기는 어때요? 자, 여기는 마우스가 커서로 바뀌지 않죠. 이거는 그림이라서 그래요. 자, 이 글씨가 써진 이것을 아예 그림으로 만든 거고요. 이것은 텍스트 문서죠. 이렇게 긁히죠. 이런 것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사진이나 그림으로 된 거는 글씨가 있더라도 읽을 수 없어요. 자, 그것은 워드나 문서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긁히는 것만 가능해요. 자, 커서를 여기다 찍고요. 컨트롤 알트 엔터 칩니다. 컴퓨터에 처음 배우는 분들을 위해 컴퓨터 기초 사용법 모바일 기기 사용법 윈도우 운영체. 자, 읽어주죠?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에 보이는 어떤 글씨라도 전부 읽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확대 축소 돋보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은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휠을 돌려서 이런 식으로 확대하는 방식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창 내부만 확대되고요. 바깥쪽은 확대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뭐 텍스트 문서라든지 웹 같은 앱 같은 것들을 실행을 했을 때 자, 여기서 확대를 하게 되면 자, 어때요? 내용만 확대되고 이런 부분은 확대가 되지 않죠. 자, 보통은 이렇게 확대를 많이 해서 이용을 하시는데요. 아예 화면 전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키보드에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상단 키보드 부분에 있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키를 동시에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돋보기 창이 뜨죠. 자,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서 아예 전체적으로 확대 축소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이 상태에서 윈도우 키와 플러스 마이너스를 눌러서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죠. 확대 축소.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확대 축소를 해줄 수 있고요. 자, 이 확대 축소 기능은 여기는 설정에서 좀 더 자세히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설정 키 누를게요. 자, 그 다음 아래 설정으로 이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우리가 확대를 했을 때 윈도우 키 누르고 플러스를 누르면 자, 한꺼번에 100%씩 확대 축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크게 확대 축소를 하기를 원하지 않고 아직 조금씩 확대 축소가 됐으면 좋겠다 할 경우에는 확대 축소 증분 변경이라고 있죠. 자, 여기서 지금 100%로 돼 있는데 이것을 10%, 25%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면 자, 윈도우 키를 누르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되는 수준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확대 축소를 할 때도 어느 부분을 확대 축소할 건지 그런 게 있겠죠. 자,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놓고요. 윈도우 키를 누르고 플러스를 누르면 어디가 확대됩니까? 마우스가 있는 그 위치가 확대되고요. 자, 마우스를 또 이쪽에다 놓고 확대 축소를 하면 이쪽 부분을 기준으로 확대 축소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에 마우스를 놓고
윈도우와 플러스 키를 눌러서 원하는 곳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은 모니터가 전부 해상도가 고해상도가 되고 전부 작게 보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분 좀 확대해서 보고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 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3분 팁 시간입니다. 윈도우의 원드라이브 동기화 기능은 누구나 간편하게 백업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쓰일 수 있지만 가끔씩 컴퓨터를 멈추게 한다든지 또는 작업 중에 갑자기 컴퓨터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죠. 지금부터 이런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원드라이브를 잠시 멈추거나 해제하거나 동기화를 제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기화를 일시 중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여기에 구름 표시가 보이죠? 자, 이게 원드라이브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원드라이브 상태가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도움말 및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시중지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이 동기화는 쓰셔야겠는데 작업을 할 때 멈춤 현상이나 갑자기 속도가 느려져서 너무 불편해요. 이럴 때는 작업 중에만 잠시 동기화를 일시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동기화 일시 중지 누르시게 되면 2시간, 8시간, 24시간 기준으로 동기화를 일시 중지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동기화와 백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동기화하는 속도를 조절을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라고 아예 창이 하나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자, 여기 보시면 윈도우에 로그인할 때 자동으로 원드라이브 시작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컴퓨터를 켜게 되면 자동으로 시작되게 되죠. 자, 이게 싫으시면 이걸 끄고 이용을 하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켜고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네트워크로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업로드 속도와 다운로드 속도가 제한 안함으로 되어 있죠. 자, 가끔 컴퓨터가 멈춘다거나 작업 중에 급작스러운 속도 저하가 있을 때는 원드라이브에서 백업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 제한을 안함으로 두지 않고요. 다음으로 제한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125로 되어 있는 속도를 100으로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동기화되는 속도는 굉장히 느려지지만 작업에는 아무 지장을 주지 않고요. 컴퓨터가 프리징 되는 현상도 많이 줄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예 동기화 자체를 해제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 똑같이 원드라이브 아이콘 누르고요. 여기서 설정 들어갑니다. 자, 똑같이 또 설정 들어가요. 자, 여기에서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계정에 들어오시게 되면 EPC 연결 해제라고 나오죠. 자, EPC 연결을 해제하게 되면 EPC에서 계정 연결 해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고요. 동기화 중지된다고 나오죠. 계정 연결 해제하면 이제 EPC와 원드라이브는 아예 연결이 끊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대신 백업 같은 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원드라이브 동기화의 속도 제한, 일시 중지, 계정 해제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시청 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3분 팁 시간입니다. 외부에서 본인 컴퓨터에 이 자료가 필요한 경우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컴퓨터가 문제가 있을 때 막막하시죠? 지금부터 내 컴퓨터에서 원격으로 상대편의 컴퓨터에 접속하는 간편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작업 표시줄 하단에 있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빠른 지원이라고 있죠. 자, 이 빠른 지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창이 하나 열리고요. 두 사람의 원격 연결을 통해 컴퓨터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선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게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지원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지원을 받는 경우는 상대편이 내 컴퓨터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지원을 하는 것은 내가 상대편의 컴퓨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내가 상대편의 컴퓨터에 접속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른 사람 지원이라는 버튼이 있죠. 자, 이걸 눌러줍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계정이 있으셔야겠죠. 그리고 정품 윈도우를 쓰셔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계정 입력하겠습니다. 자, 계정 쓰신 다음 누릅니다. 자, 그러면 보안 코드 공유라고 나오고요. 보안 코드가 나오죠. 자, 이것을 상대편한테 알려주면 되겠죠.
자, 그거는 뭐 카톡도 상관없고 문자도 상관없고 어쨌든 이 번호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연결하는 중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공유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편의 컴퓨터를 모든 걸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모든 권한 가지기가 있고요. 상대편 화면만 볼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 이 권한을 모두 주는 것은 상대편이 내 컴퓨터에 뭐 바이러스를 깐다든지 이런 거를 할 수는 있겠죠. 해킹 프로그램을 깐다든지.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권한 가지기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줘야 되겠죠. 자, 화면 보기는 그냥 화면만 미러링식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모든 권한 가지기 한번 해볼게요. 자,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이 허락을 해줘야 되겠죠. 상대편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상대편의 화면이 이제 제 컴퓨터에 뜨게 됩니다. 자, 상대편 컴퓨터 화면이 내 화면에 뜬 거예요. 예, 이러면 내가 상대편 컴퓨터에 있는 뭐 자료를 열어본다든지 또는 시작 버튼을 누르고 설정에 들어가서 내용을 바꾼다든지 자, 모든 걸 똑같이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상대편이 컴퓨터에서 뭔가 안 된다고 할 경우 내가 그대로 접속해서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도 그대로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집에 있는 내 컴퓨터에서 뭔가 자료를 가져와야 할 경우 여기서 메일을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죠. 자,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서 메일을 그대로 실행해서 이 파일을 그대로 나한테 전송을 하면 되겠죠. 활용도가 굉장히 높겠습니다. 자, 그 다음 끝났을 경우에는 여기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어요. 종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가 종료됐다고 나오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내 컴퓨터를 상대편한테 보여주게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스 보조 프로그램 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빠른 지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상대편이 내 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해서 보안 코드를 나에게 알려주면 그걸 여기다 넣기만 하면 되겠어요. 자, 상대편이 저에게 보안 코드를 알려줬어요. 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 코드 그대로 입력했습니다. 자, 화면 공유 누릅니다.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죠. 자, 잠시 기다리게 되면 확인 버튼이 또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화면 공유 나오고요.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죠. 상대편이 내 파일을 보고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다고 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 모두 종료, 허용 클릭하기 전에 개인 데이터 제거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보안상 그런 거죠. 자, 저는 허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노란색 선으로 나오는 부분이 연결이 된 거고요. 자, 지금 마우스가 제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종료할 때는 여기 있는 일시중지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아예 끌 때는 여기 있는 X 표시 누르시면 꺼지고요. 다시 재개할 때는 계속 누르시면 되겠죠. 자, X 눌러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닫겠냐고 물어보죠. 닫기까지 완전히 해서 닫아줘야지만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종료되었다는 말이 나와야지만 되겠죠. 안 그러면 끊어진 상태가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무런 프로그램 설치를 따로 할 필요도 없이 윈도우 자체 기능만으로도 떨어져 있는 두 대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쓰실 때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장비가 마우스죠. 지금부터 컴퓨터 사용을 좀 더 편리하게 도와주는 마우스를 설정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 쓰시다가 보면 이 마우스 커서 위치가 어디 있는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고요. 이 마우스 커서가 좀 크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설정에서 마우스를 다양하게 변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장치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좌측에 마우스라고 있죠? 마우스 누릅니다. 그러면 우측에 이제 마우스의 여러 가지 변형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오른손잡이일 경우에는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하고 우측 버튼 클릭하고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좌측 클릭하는 게 이것은 우측 클릭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커서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조금만 움직여도 확확 움직여서 정확한 위치 잡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커서 속도를 좀 낮춰주세요. 그러면 내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커서가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움직이죠.
또는 너무 느려서 한참 움직여야 움직일 때는 속도를 좀 더 높여 주셔야겠죠. 자, 이것은 본인이 마우스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마우스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지정을 해주시면 좀 더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 휠을 돌릴 때 스크롤할 양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줄이라든지 한 번에 한 화면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정해줄 수 있죠. 자, 한 번에 여러 줄이 돼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웹페이지를 올릴 때 이렇게 여러 줄이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번에 한 화면씩으로 주시게 되면 마우스 휠을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화면이 한 페이지씩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좀 넘길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걸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활성 창을 가릴 때 스크롤인데요. 이것은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지금 같은 경우입니다. 마우스 커서가 지금 네이버 창에 있지 않고요. IB96 홈페이지 창에 있어요. 자, 활성화는 지금 네이버 창이 활성화되어 있죠. 자, 이때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상태에서 스크롤을 돌리면 이 창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스크롤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하게 되면 꼭 스크롤할 창을 활성화를 시키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우스 및 커서 크기 조정,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크기 및 색상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모니터를 굉장히 큰 걸 쓰시는 분이 많은데 그 상태에서 해상도를 높이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포인터 크기를 아예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굉장히 커지는데, 자, 여러분 보시기에는 사이즈가 똑같을 거예요. 지금 녹화 화면에서는 사이즈 변경을 보여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원래 사이즈대로 나오지만 실제 여러분 해보시면 마우스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색상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검정이라든지 또는 내가 마우스를 얹게 되면 반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를 내가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컬러를 지정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편리하게 마우스를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우측에 또 보시면 추가 마우스 설정이 있죠. 자, 여기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이 상태에서 추가 마우스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 속성 창이 열리게 돼요. 좀 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과 비슷한 것들이 다 있어요. 자, 마찬가지죠. 속도라든지 단축 구성이라든지 포인터 옵션에 보시면 속도 이런 것들 전부 다 나오게 되는데 아래쪽에 보면 몇 가지 더 기능들이 있습니다. 포인터 자국 표시를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적용합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움직일 때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잔상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금방금방 찾아줄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한테는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이거는 녹화가 되는 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대로밖에 안 나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해보시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컨트롤 키를 누르면 포인터 위치 표시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 체크해 주시면 키보드의 컨트롤을 누르면 지금 현재 마우스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마우스 크기가 커지는 게 싫으시면 이거에 체크를 해 두시고요.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실 때 컨트롤 키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위치를 금방 찾을 수가 있죠. 이 마우스를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해주면 좀 더 편리하게 컴퓨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 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3분 팁 시간입니다. 요즘은 빠른 속도와 성능 때문에 SSD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SSD의 수명을 늘리고 속도를 높여주는 방법과 관리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 작업 표시줄에 있는 파일 탐색기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내 PC를 누르시면 여기에 드라이브가 나오게 되죠. 자, 이 SSD는 주로 C 드라이브를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요. 자, 이 C 드라이브에 우측 버튼 누르고 여기서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탭 중에서 도구 탭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하단에 있는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에서 최적화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브 최적화라는 창이 나오게 되면서 해당 드라이브를 선택을 하고 최적화를 할 수 있게 되죠. 자, 저는 C 드라이브 선택을 하고요. 최적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최적화를 해주죠. 이렇게 해서 100% 최적화가 되면 이 드라이브가 최적화돼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닫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쓸데없는 작업을 못하게 막음으로써 이 SSD의 성능을 최대한 뽑아주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색기 다시 들어갑니다. 자, C 드라이브 똑같이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일반 탭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아래를 보시게 되면 이 드라이브에 파일 속성 및 내용, 색인 허용이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내 컴퓨터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이나 폴더를 기록을 해놨다가 컴퓨터를 실행을 하게 되면 그 기록들을 일단 전부 한번 읽어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접근을 할 때는 좀 더 빨리 접근을 하게 도와주는 건데, 그 색인 목록들을 전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꺼주고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적용 누릅니다. 자, 그 다음 C 드라이브에만 변경 사양 적용하면 의미가 없어요. 하위 폴더 및 파일 변경 사양 적용에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확인합니다. 자, 관리자 권한 있어야 된다고 하죠.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색인을 한번 체크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류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건 그냥 모두 무시하시면 됩니다. 모두 무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색인 목록들을 전부 체크를 해서 전부 없애주게 되죠. 자, 이것은 여러분 컴퓨터에 파일이나 폴더가 많이 있고 프로그램들을 많이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겠어요. 자, 처리중하면서 굉장히 많이 지금 파일들을 읽죠. 자, 이것들이 내 컴퓨터에 미리 다 저장을 해서 실행할 때마다 지금 이렇게 전부 읽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SSD를 쓰는데도 컴퓨터 속도가 좀 느리게 느껴질 경우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자, 이 색인 허용 없애는 것은 짧게는 뭐 1, 20분에서 많게는 1시간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아예 시간 여유를 두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SSD를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최적화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색인은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SSD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장 공간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최대한 반이 넘지 않도록 저장 공간을 이용을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SD를 관리하고 속도를 높여주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시청 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3분 팁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PC에서 간단하게 자르고 가로 세로 비를 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마트폰을 PC와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 작업 표시줄 윈도우 시작 버튼 누릅니다. 여기서 사진으로 들어갑니다. 자, 사진은 한글 부분에 시옷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사진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사진 앱에서는 사진과 비디오를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원하는 부분만 자르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일단 가져와야 되겠죠. 자, 상단 메뉴 중에 가져오기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있는 폴더에서 가져오기는 내 컴퓨터 안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는 거고요. 그 밑에 연결된 장치에서 라고 하면 연결된 휴대폰이나 카메라 또는 다른 장치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연결된 장치에서 누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사진과 동영상 찾는 중이라고 나오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찾아주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은 여러분 스마트폰에 사진과 동영상이 얼만큼 많은가에 따라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 찾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그 사진이나 동영상이 전부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사진을 체크해 주시고 가져오기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2558개의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가져오기라고 나오죠. 자,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가져왔고 다음 위치에 저장된다고 나오죠. 자, C 드라이브에 유저라는 폴더에 본인 계정 폴더 안에 픽처라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온 사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진 누릅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편집 및 만들기라고 있죠. 자, 이거 눌러주세요. 편집, 그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자르기와 비율 조절을 위해서 편집을 누릅니다. 자, 상단 자르기 및 회전 탭에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코너에 점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원을 잡고 움직이시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변을 잡고 움직여도 자르는 구역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로 세로 비율을 눌러주시게 되면 원본, 정사각형, 그 다음 3:2, 4:3, 7:5, 10:8 여러 가지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비율을 설정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세로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세로로 긴 사진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복사본 저장에 우측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저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저장을 누르면 기존 원본에 덮어 쓰는 거고요. 복사본 저장을 하면 따로 하나가 더 저장이 되겠죠. 되도록이면 원본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죠. 복사본 저장해 줍니다. 자, 저장됐습니다. 자, 뒤로 돌아가 보면 자,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로 저장이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뿐만이 아니고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도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 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3분 팁 시간입니다. 컴퓨터를 쓰시다 보면 내 컴퓨터의 사양을 알아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양을 알아본다든지 또는 윈도우 기본 기능을 이용해서 사양을 알아보고자 할 때도 그 사양을 알아보는 기능이 계속 버전이 업될 때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자, 한 번에 내 컴퓨터 사양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로 내려가시다 보면 윈도우스 관리 도구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아래쪽에 시스템 정보라고 나오죠. 자, 이 시스템 정보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좌측에 시스템 요약, 하드웨어 리소스 구성 요소, 소프트웨어 환경이라고 나오고요. 자, 여기서 시스템 요약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OS 버전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 OS도 계속 업데이트 될 때마다 빌드 버전이 따로 또 붙죠. 자, 이 뒤가 빌드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OS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을 할 때는 이 빌드 번호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CPU 종류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메인보드 바이오스가 9버전일 경우에는 기능이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스는 계속 업데이트 해주는 게 좋죠. 자, 여기서 메인보드 제조사를 확인을 하시고 메인보드의 종류를 확인한 다음 해당 바이오스가 최신 버전인지 제조사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훨씬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상태를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좌측에서 구성 요소를 열어봅니다. 자, 그러면 내 컴퓨터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나오게 되면서 해당 장비를 누르게 되면 그 장비에 대한 정보를 또 보여주게 되죠. 자, 라데온 580 시리즈라고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드라이버 버전도 나오게 되고요. 최대 해상도가 얼마인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픽 카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저장소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 컴퓨터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저장 장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저장소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 한 번 더 누르시면 드라이브 디스크 나오죠. 자, 여기 눌러보시면 드라이브가 몇 개가 달려있고 어떻게 포맷이 되어 있는지 용량은 얼마인지 전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드라이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여기 있는 문제 있는 장치를 누르시게 되면 드라이브 중에서 문제 있는 드라이브가 보이게 되겠죠. 심지어는 여기 입력을 누르시면 키보드와 마우스 장치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조사까지 전부 나오게 되죠. 이 방법은 데스크탑, 노트북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갑자기 여러분의 PC 사양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